single morning. 우리 증시와 경제 상황만큼 피로감이 큰 이번 한 주입니다. 벌써 목요일 아침 와 있는데요. 글로벌 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증시는 오늘 새벽에 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새로운 이슈는 없었지만 또 뻔하게 무역전쟁 장기화 우려 이렇게 나왔는데요.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 보겠습니다. 월가는 무역전쟁 장기전에 대비해서 하락 마감을 했다. 솔직히 이제는 극적 타결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우리 이제 기대치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중국에서도 공세 수위를 절대 낮추지 않고 이제 맞짱을 뜨려는 그런 태세를 보이고 있죠. 한번 이슈가 우리 글로벌 랩에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던 건데 다시 또 올라온 이슈죠. 히토류에 대해서 중국이 우리는 미국에 나가는 히토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직까지 우리는 협상에 임할 자세가 안 돼 있다. 그러고 싶은 성의가 없다. 또 이렇게 맞불을 놓고 있죠. 거기다가 중국의 통신 장비 제조사 화웨이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또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지금 벌써 한 달 반 만에 또 도마 위로 올라왔습니다. 월가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실물 경제 둔화 그리고 기업 실적 둔화가 불가피하다라면서 은근히 지금 연준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날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안 볼 수가 없겠는데요. 일단 CME 페드 워치에 따르면 요 이제 빗금 처해 있는 게 현행 금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여기서 한 번 인하, 그다음에 두 번 인하 가능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9월 달 상황을 봤을 때는 금리 인하 확률은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까지도 있지만 세 번은 0.7%대니까 이거를 다 합쳤을 때 확률이 56%로 절반을 넘어갔습니다. 일단 추석 전에 금리 인하 확률을 월가에서는 절반이 넘다고 보고 있고요. 금리가 이제 인하가 나오면 당연히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평가를 하겠지만 금리 인하는 또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으로 봐서 일단 월가에서 4분기 연말에 주식시장 장사를 잘하려면 일단 9월 달까지는 시장이 팍 눌려져 가지고 연준하고 이제 트럼프를 압박해 가지고 9월에 금리 인하를 얻어내고 그다음에 연말 랠리까지 직행하겠다 이런 이제 어떤 의도가 엿보이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9월 전에 그러니까 이제 7월 FMC나 8월 FMC에서 금리를 인하할 확률도 현재 10%대에 이르고 있다. 그러면 9월 되면은 금리를 두 번 내릴 확률도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좀 프라이스드 인, 그러니까 가격 반영을 하고 있다는 셈이 되겠죠. 어쨌든 이런 응석바지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의 이 공세를 연준이 어떻게 대응을 할런지 아니면 그냥 화끈하게 그냥 금리 인하로 사탕을 먹여줄런지 이거는 아직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그 전에 상당한 진통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 공세에 대해서 펜타곤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요. 중국산 히토류 인질화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어떻게 보면 말이 어려워 보이죠. 명사가 지금 한 문장에 한 7개 들어가 있는데 펜타곤, 중국산 히토류 인질화 방지 만전. 어쨌든 있는 그대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공세 2차전을 뛸 지금 심사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서 적어도 나라의 안보와 국방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히토류 수급은 미국 자체에서 해결하겠다. 그 얼만큼의 비용과 어떤 인력이 들더라도 이거는 어쨌든 일종의 식량 주권 챙기기처럼 우리가 챙기겠다 이렇게 의도를 나타낸 거고요. 이 히토류라는 게 아이폰에서 사드 장비, 그다음에 록히드 마틴이 만드는 토마호크 미사일 뭐 여기에 진짜 그야말로 범용으로 IT 장비에 다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일단 독립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중국의 히토류 공세에 대해서 그냥 솔직히 지금까지는 뭐 우리도 히토류가 없는 게 아니야 이렇게 소극적 대응이었다면 오늘 같은 날은 적극적 대응으로 선회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대외 홍보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환구시보에서도 대미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환율 조작국 지정에서는 피해갔지만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계속 유지가 됐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는 게 인민은행 개입에 따른 게 절대 아니고 연준의 이런 어떤 갈짓자 행보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환율 그리고 외환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전 세계 지금 선거판도 트럼피즘으로 물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연준도 결국은 이제 트럼프한테 오염이 돼가지고 독자적인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 자기들의 이득만을 최우선시하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행보를 보이고 있고 월가의 유동성 공급해주는 이런 역할이 전부 결국에는 연준의 자살골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달러를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통해서 달러를 공급량을 늘려준다고 하면 달러가 약세로 가야 되는데 달러는 또 강세로 가고 그다음에 위안화는 약세로 가면서도 수출의 이득은 또 챙기고 있는 이런 상황은 누가 봐도 지금 이 환구시보의 논조하고는 솔직히 현실을 맞지 않는데요. 어쨌든 좀 지켜볼 요량입니다. 그다음에 사실 이제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얘기, 한반도 비핵화 얘기가 아주 잠깐 나왔습니다만 지금 미국 내에서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편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리고 우파 성향의 유일한 뉴스 매체 팍스 뉴스에서도 지금 트럼프를 까고 있는데요. 이 내용 한번 볼까요? 사실은 이 팍스의 논조라기보다는 이제 인터뷰 내용을 이제 실어서 방영을 했는데 아시는 대로 팍스가 좀 보수 매체고 트럼프한테 좀 친화적인 매체다 보니까 팍스에서 이런 한마디는 솔직히 트럼프한테 좀 오늘 아팠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왼쪽의 남자분은 이제 앵커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겸 하와이주 하원 의원인 툴시 거바드라는 여성분인데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실패다. 이거 진짜 이제는 손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김정은하고 자꾸 우정을 강조하면서 감성팔이를 하는데 그런 거는 실제 대북 협상에는 안 통할 것이다. 그다음에 북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 대신에 점점 더 오히려 거꾸로 강화하면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 얘기를 팍스뉴스에서 스트레이트로 그대로 방영을 했고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보수들도 이제는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에 나서고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팀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존 볼튼 그다음에 그 폼페이오 이런 사람들도 이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씩 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오늘은 미국의 실무 방위 장관이 북한 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 명확하다라면서 역시 또 트럼프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냈어요. 사진을 보시는 분은 패트릭 샤나한 전 보잉사 부회장이자 미국의 이제 군수업자들과 어떤 워싱턴 간의 로비 창구 역할을 오랫동안 해온 영향력 있는 인물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트럼프의 김정은 감싸기에 대해서 펜타곤의 이견이 슬슬 나오고 있다. 이런 점을 증명해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표면적으로는 새벽에 보니까 미국 시장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네. 오늘 우리 시장도 하방 압력이 좀 있겠네라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국내 금융시장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기류가 솔직히 지금 좋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월가 인터뷰 통해서 요즘 들어서 상당히 까칠하고 신경질적인 외국인들의 투심이 과연 오늘은 우리한테 훈풍이 될지 아니면 또 역풍이 될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